YS수인 김예슬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의 댓글 대부분은 수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쪽 호흡에 대한 영상입니다. 양쪽 호흡 좋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양쪽 호흡 내게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양쪽 호흡은 어떤 게 좋은지, 내게 꼭 필요한지 함께 알아봐요. 저는 지금 양쪽 호흡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수영하는 자세나 느낌을 잘 봐주세요. 이번에는 한쪽 호흡만 하면서 수영을 합니다.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머리를 돌려 호흡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좌우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편한 수영을 할 때는 이게 큰 차이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럼 빠른 수영을 할 때는 조금 다를까요? 잘 되지 않겠지만 속도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밸런스가 잘 맞아 보이나요? 매번 호흡하는 것이 조금 정신없지만 양쪽 호흡과 비교했을 때 어때 보이시나요? 저는 의도하지 않아도 속도가 빨라지면 왼쪽과 오른쪽의 밸런스가 조금 다르게 수영이 되더라고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가 수영하는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양쪽 밸런스를 맞추어 수영하는 데는 양쪽 호흡이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은 모두 경기 때 다 양쪽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수들은 양쪽 호흡이 모두 가능하도록 연습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빠르게 수영을 하면서 양쪽 호흡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수영하는 리듬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경기에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을 봐야 할 때 또는 필요에 의한 때에만 하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 저항을 줄이고 힘의 균형을 맞추어 수영하려면 양쪽 호흡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수영이라는 것이 꼭 이론상 정답이 나에게 아닌 경우도 있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지금만 먹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런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니, 근데 너가 장거리 선수고 한데 네가 전문가 아니냐? 아, 저는 그런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 이제 진짜로 지도하시는 현장 지도자분들의 그런 전문가분들의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오빠가 또 이제 자유형 선수셨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면 나는 난 단거리 선수였는데 괜찮겠어? 아, 그럼요. 상관없죠. 네, 제가 얘기하면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고 이걸 나중에 이제 오빠가 말한 그 멘트라는 거를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빼고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편한 대로 해도 돼. 아, 상관없을까요? 상관없어. 저는 1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32년 동안 물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자유형 할 때 양쪽 호흡을 이제 음, 가르치시는지 안 가르치시는지 그게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해요. 일단은 나 같은 경우는 양쪽 호흡 따로 훈련에 반영은 하지는 않고, 아, 왜냐면 지금 이 수영 자체가 예전이랑 틀리게 좀 로핑 수영이 대세가 돼가지고, 로핑 수영하는 선수들한테는 이 양쪽 호흡이 자칭
로핑의 리듬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로 양쪽 호흡을 가르치진 않고 단지 아이들이 이제 수영을 할 때 좌우 롤링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네. 뭐 호흡하는 쪽은 당연히 잘 돌아갈 거고 호흡하는 쪽이 돌아가는 그 롤링이 되는 각도와 반대 그 호흡하지 않는 쪽 각도가 이제 틀릴 때 그럴 때는 이제 양쪽 호흡을 뭐 드릴이라든지 교정시킬 때 그런 거를 시켜가지고 좌우 밸런스 맞출 때는 사용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음. 일부러 아이들 모두에게 다 이렇게 양쪽 호흡을 가르치진 않지만, 아,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도 이제 만약에 밸런스 잡는 드릴을 한다거나 무언가 음, 필요에 의해서는 간혹 음, 연습에 이제 넣긴 한다. 맞아요. 네, 그런 거죠. 양쪽 호흡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양쪽 호흡의 장점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좌우 밸런스가 좋아지고, 네네. 특히 이제 좌우 밸런스가 좋아지면은, 수영에 이제 흔들림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저항도 좀 줄일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몸에서 가장 무거운 그 머리 부분이 이제 회전을 양쪽으로 해주기 때문에 강한 풀 동작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선수들 이제 경기에서 좀 중요한 건데, 수영 경기에서 이제 좌우의 선수를 계속 보면서 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스하고 또 메달에 대한 성과, 뭐 자기 그 시합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그 투킥이나 포킥 정도로 구사하는 장거리 선수들에게는 제 생각에 양쪽 호흡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양손의 그 악력의 차이가 큰 선수들에게는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핑 수영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이 리듬에 큰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로핑 선수들에게는. 아, 그 다음에 이제 단거리 선수들한테는 호흡을 하지 않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단거리 선수 그 구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양쪽 호흡을 단거리 선수들이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네. 그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거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할 네, 때는 이제 하지만 예, 요즘 중장거리. 추세가 또 이제 로핑 수영이 대세다 보니까 약간 맞아요.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황선우 선수도 지금 사용하는 음, 영법이 약간 로핑 네, 수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를 방해하는 양쪽 호흡을 음, 가르쳐서 이거를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생활체육 수영인들은 어떻게 수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생활체육인들을 만날 때 기초부터 양쪽 호흡을 지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측면 호흡을 처음 배울 때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양쪽 호흡을 지도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물론 아이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한쪽 호흡을 지도하다가도 무심결에 반대쪽 호흡을 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양쪽 호흡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수영을 밸런스를 맞추면서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양쪽 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꼭 양쪽 호흡을 해야지만 수영을 빠르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수영인들에게 양쪽 호흡은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도전해봐요. 수영이라는 것이 늘 같은 거리, 같은 스타일의 수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 단계씩 도전해서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수영 어렵지 않아요. 즐거운 수영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